신혼집. 어머니, 저 왔어요. 남편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요 앞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온대요. 이놈의 집구석은 늘 주차 때문에 난리구나. 내가 집주인한테 그렇게 주차 공간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해도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집주인 성격 더러운 거 알잖아. 그런 거 해결해 줄 사람이었음 우리한테 맨날 집 관리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겠어. 암튼 징글징글해 죽겠어. 돈만 있었으면 바로 이사 갔을 거야. 아무튼 언니, 오느라 고생했어요. 근데 뭐 안 사왔어요? 네? 아, 오늘은 저나 남편이나 일 끝나고 바로 온 거라 뭘 사오질 못했네요. 그래도 시댁 식구 보러 오는 거면 과일이라도 사오는 게 예의 아니에요? 요새 딸기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아니, 요 앞에 과일 가게만 들러도 딸기 정도는 사올 수 있잖아요. 맘만 있으면 사오는 건 쉽죠? 안 그래, 엄마? 그렇기야 하지. 우리 사정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빈손으로 오는 건 좀 아니긴 해. 아, 그럼 남편한테 전화해서 딸기 좀 사오라고 할게요. 저번 주에도 들러서 이번 주엔 빈손으로 온 건데 과일이 필요한 줄은 몰랐네요. 됐어요.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다음엔 참고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부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 소리도 나고요. 멀쩡한 초인종 두고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려? 누구세요? 어? 아주머니! 집주인녀 편내네. 무슨 일이셔? 아니, 무슨 일이냐고 한가하게 물어볼 때예요, 지금? 이번 달 월세를 또 안 냈잖아요. 저번 달도 일주일 늦게 주더니 이번에도 그럴 작정이야? 이렇게 기본적인 약속부터 안 지켜버리면 내가 어떻게 새댁을 믿겠어? 안 그래? 아, 깜빡해서 그만. 며칠 좀 기다려주면 될 것을. 어째 성격이 그렇게 급한가 몰라? 뭐라고요? 아니, 애초에 약속한 날짜에 월세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편히 많이 봐준 거 알죠? 보증금도 원래 1,000이었는데 돈 없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바람에 내가 월세 안 밀리는 조건으로 700에 해준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매번 어기면 어떡해? 어? 죄송해요.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 나도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야. 지금 바로 입금해. 확인하고 갈 테니까. 지금이요? 당장 돈은 없는데. 뭐? 그럼 깜빡한 게 아니네. 아니, 아무리 생활이 빠듯하더라도 한 달에 50도 못 내. 내가 뭐 큰 거 말있어, 참 너무하네. 기다리면 알아서 주겠지 뭘 이렇게 유난이야. 50만 원 좀 늦게 받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이 할머니가 보자 보자 하니까 매번 이런 식이네. 월세를 못 내면 미안하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됐고. 그냥 이번 달까지만 살고 나가. 어차피 보증금도 채워서 낸 건 아니니까 나도 할 말 많다 이거야. 네? 아니, 갑자기 나가라 하시면 어떡해요. 애도 있는데. 나도 사정 많이 봐줬어. 근데 고마운 걸 모르고 매번 봐달라고만 하니 나도 월세 받을 날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 집 들어와서 이때껏 월세 안 밀린 적이 없었잖아. 나도 이런 스트레스 감당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아. 엄번이 빚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그럼 이번 달까지만 사는 걸로 할게. 돈도 빨리 입금하고. 안 그러면 보증금에서 꽉 줄 거야. 아주머니! 일을 어떡하면 좋아. 엄마, 그러니까 잠자코 있지. 왜 아주머니를 자극해? 내가 뭘 자극했다고? 하는 말이 너무하니까 편들어 준 거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갑자기 나가라고 해. 어이가 없어서 뭔. 700만 원으로 웬만한 월세집은 못 구하는데. 애들도 있고. 어떡하면 좋아. 언니는 왜 가만히만 있어요? 네? 저는 처음 보는 분이라. 처음 보는 분이든 뭐든 딱 봐도 어려운 상황인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와서 월세 내주겠다는 소린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됐으면 아주머니도 화 풀고 돌아갔을 텐데. 가뜩이나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뒤로 생활이 빠듯하단 말이에요. 카드도 연체돼서 애들 간식 하나도 마음대로 못 사는데 언닌 그깟 50만 원 내주는 게 아까워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우리 오빠 같았음 바로 돈 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오빤 대체 어디에 주차라고 있길래 여태 안 와? 저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요. 그리고 전 안에 있어서 잘 들리지도 않았고요.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됐어요. 그렇게 눈치 없는 척해서 돈 많이 모으셨나 보네요. 아, 일을 어떡하면 좋아. 저 아줌마 성격이 지랄 맞아서 아무리 설득해도 뜻 안 굽힐 텐데. 이참에 그냥 나가버리자.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잖아. 엄마 무슨 그런 태평한 소리래. 보증금 700으로 우리 5 식구 살만한 데가 어딨어. 아, 미치겠네 정말. 2시간 후 차 안. 아까 예지 말 들어보니까 당신이 너무했던데. 그깟 월세 좀 내주지 뭐 그렇게 돈을 아낀다고 가만히 있었어. 가장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안에 있어서 잘 안 들렸다니까. 그리고 내가 아가씨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집주인이랑 싸우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누가 싸우래? 그냥 돈 좀 주면서 화 풀려고 하면 되지. 저러다 진짜 쫓겨나면 어떡해. 김서방도 당분간 치료에 집중해야 해서 웬만한 일자리 구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당신이 생활비에 월세까지 주고 있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막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탓을 해? 솔직히 당신 부모님 일이었으면 이렇게 방관하고만 있었겠어. 시댁 식구는 가족 아니야? 난 당신이 이렇게 우리 식구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면 당신이 지금 우리 식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는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동안 나도 많이 도운 거 잊었어? 솔직히 보증금 절반도 내가 내준 거고 아가씨 일 생길 때마다 회사에 휴가 쓰고 애들 봐주고 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그래도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는 게 좋잖아. 아이 걱정돼서 그렇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 둘이나 낳고 사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내가 모시고 싶은데 어머니가 곧 죽어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얘 집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 좀 써. 얘지 덕분에 당신 며느리 역할하는 것도 한결 편해졌잖아. 당신이나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옮겨. 맨날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나보고 대신 해결해달라 하잖아. 오늘 생활비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잖아. 당신은 집이 잘 살잖아. 아버님은 집을 2채나 갖고 있고 사업체까지 갖고 있어서 당신이 거기서 월급도 따박따박 챙기잖아. 나야 부모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맨날 눈칫밥 먹으며 회사 생활하잖아. 아무래도 여유가 되는 사람이 돕는 게 낫지 않겠어? 아우, 맨날 그 소리. 아버지가 집 2채 갖고 있는 거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아. 당신이랑 나랑 봉급이 비슷한 것만 봐도 모르겠어? 적어도 잘릴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복 타고난 당신이 우리 집 좀 도와줘.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아가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언니, 진짜 어떡해요. 저 막막해 죽겠어요. 네? 아니, 대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집주인 아주머니랑 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월세 바로 준 건데 말 좀 잘 해보시지. 그것도 문제인데요. 남편이 사채를 끌어다 쓴 거 있죠? 집에 사채업자들이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본 집주인도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고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돼버렸다고요. 엄마도 너무 놀라서 몸져 누웠고요. 오빠는 연락도 안 되고 미쳐버리겠다니까요. 사채요? 아니, 그런 말 없었잖아요. 사채가 이자가 얼마나 센데 겁도 없이. 저도 이 자식이 사채 쓴 줄 알았으면 진작 막았죠. 알고 보니 지금까지 생활비라고 갖다 준 돈이 다 사채로 빌린 돈이었더라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꼴에 자존심만 세가지고 생활비는 갖다 주는 가장 노릇은 하고 싶었던 거죠. 알아보니까 총 빚이 3천만 원이래요. 보증금 빼도 어림없는 금액이라고요. 이자도 세서 계속 불어날 텐데 정말 어쩌면 좋아요.
3천이라니. 어떻게 그 큰돈을. 내가 그 큰돈을 무슨 수로 갚냐고요. 당장 월세도 못 내서 언니한테 손 벌리는 주제인데 애들은 어쩌고요. 나 진짜 그냥 애들이랑 확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생각 말아요. 네? 무슨 방법이라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부모 밑에서 애들이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같이 죽는 게 낫다고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몰라요. 부모 복, 남편 복 다 없으면 어떻게 살란 거예요? 내가 뭐 과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달에 따박따박 돈 벌어올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원했는데 실직자에 사채까지 끓여둔 남편을 뒀으니 내가 암만 알바해서 돈 벌어봤자 뭐하냐고요. 다 빚쟁이들 지갑으로 갈 텐데. 집주인 아주머니도 이번 달 월세 필요 없으니까 바로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진짜 막막해 죽겠네. 이러다 우리 식구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니까요. 아가씨, 일단 저도 무슨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아요. 제가 남편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알았어요, 언니. 꼭 우리 식구 구해줘야 해요. 이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언니밖에 없다고요. 알았어요. 일단 끊어요. 나쁜 생각 절대 하지 말고요. 알겠죠? 알았어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 깜짝아, 아빠. 언제 오셨어요? 오늘 회사 오시는 날 아니잖아요. 요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잠깐 들렀지. 온 김에 너랑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고. 근데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꽤 심각하던데. 무슨 일이야? 사실 시누이 쪽이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가뜩이나 심해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당분간 일을 못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근데 심해부가 사채까지 쓴 모양이에요. 집주인도 사채업자들 쫓아오는 거 보고 당장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막막해서 전화한 모양이에요. 아유, 사채 함부로 쓰는 거 아닌데. 그거 이자도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하도 깡패 같은 놈들이 사채업자를 둔갑해서 사람들이 협박하고 때리고 그러잖아. 쟤까지 쫓아온 거 보면 그런 부릴 확률이 큰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누이도 이제 겨우 25인데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저도 마음이 자꾸 걸리네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결혼도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식도 못 올리고 급하게 한 거라며. 엄마까지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저기,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안전한 집에 있는 게 먼저니까 양평에 있는 집에 좀 살게 해. 사채업자가 거기까진 쫓아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변호사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일단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 밟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채는 갚을수록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 그러니까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 아빠, 정말이에요? 양평집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집이잖아요. 원도 매주마다 갖고 싶고 집도 직접 지은 거잖아요. 사돈 처녀랑 사돈 어른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빌려줘야지. 집은 집 역할만 제대로 하면 돼. 어차피 나도 거기서 아예 사는 건 아니니까 부담도 적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사는 건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다행이죠. 감사해요. 사실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빌린 돈이 워낙 큰 돈이라 저도 그만한 여윳돈이 없거든요.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 예진이 네 집은 신혼부부에 최적화된 집이라 다섯 식구 부양하기에 좁잖아. 그리고 너도 불편할 테고. 집 정리 간단하게 해놓을 테니까 이번 주 주말쯤에 이사 오라고 해라. 2층 주택이라 다섯 식구 살기엔 충분할 거다. 감사해요, 아빠. 아빠 덕분에 한숨 덜었어요. 뭘, 가족 사이에 도울 거 있으면 도와야지. 그래야 우리 딸도 이쁘게 봐주지. 그럼 이제 점심 먹으러 갈까? 요 앞에 네가 좋아하는 초밥집 새로 생겼던데 거기로 갈까? 저야 좋죠. 이제 점심시간인데 갈까요? 그래, 가자. 이왕 간 김에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데리고 가자. 우리끼리만 맛있는 거 먹긴 그렇잖아. 네, 그래요. 그날 저녁, 신우 집.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언니 덕분에 걱정 던 거 있죠? 그러게 말이야. 사돈 어르신이 아주 큰 결심을 했네.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집을 넘겨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장인어른의 집이 두 채이기도 하고 그 집은 가끔씩 쉴 때 들르는 곳이라 장인어른한테도 부담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뜻 집 내주시는 게 감사하지. 변호사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잖아. 언니, 정말 고마워요. 나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언니 덕분에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 깡패 같은 사채업자 만날 일도 이제 없겠네. 그래도 감시하고 미행할 수도 있으니까 밤이나 새벽에 이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그 집에 웬만한 가전 가구들은 다 있으니까 웬만한 집은 그냥 버리고 가요. 너도 괜찮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챙기던가. 아니야. 이런 꼴통 같은 집에 챙길 게 뭐가 있어.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무래도 눈에 안 띄고 좋지. 집주인 아주머니한테도 말해서 보증금까지 받았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그래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가는 걸로 해요. 언니,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래, 마음 같아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우리 형편이 이래서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네, 그럴게요. 그런데 심해부는 어디 갔어요? 그 자식 얘긴 꺼내지도 마요. 사채 썼다 말하곤 잠적해버리지 뭐예요. 그래서 이사도 그냥 그 자식 빼고 가려고요. 그래, 이게 다 그 자식 때문인데 뭐 좋다고 데려가. 이참에 그냥 이혼해. 그래도 애들도 있는데 신중히 생각해야지. 일단 개인 파산인지 뭔지 그거부터 해라. 빚부터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도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좀 마. 엄마가 돼서 딸내미한테 잔소리도 못해. 응? 잔소리 한다고 뭐 달라진 것도 없잖아. 실질적으로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이게 집에 가. 손주들 봐주고 살림도 내가 다 하는데 그런 말이 나와. 아! 어머니, 아가씨 그만하세요. 이렇게 싸우는 모습 애들한테 보이면 애들 정서도 안 좋아진대요. 이제 차츰 일 해결돼가고 있으니까 서로 화낼 필요도 없잖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엄마가 자꾸 짜증나게 구는 걸 어떡해요? 이게 아직도 엄마한테 말버릇을 못 고쳤어? 아이, 그만들 좀 하세요. 어째 맨날 싸워. 지겨워 죽겠네. 4일 후 양평집. 사돈어른 와 계셨네요. 아유 이거 참 염치가 없어선.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염치가 없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 도움 드린 거니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뭐 남도 아니고 가족 사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은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집까지 빌려주시고.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갚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겠다는 생각만 하며 살아요. 이서방은 안 왔나 보네. 주말이라 같이 올 줄 알았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서방도 고생이네. 야, 그럼 일단 짐 내려놓으시고 식사라도 하러 갈까요? 새벽부터 고생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앞 닭갈비집을 예약해놨거든요. 닭갈비 좋죠. 안 그래도 요새 고기가 땡겼는데 집안 사정이 이래서 고기도 못 먹었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드셔야겠네요. 자, 갑시다. 이틀 후 집. 스타일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스타일러요? 저희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주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여기 맞는데. 이지훈 씨 아니세요? 이지훈이면 제 남편 이름인데. 잠깐만요.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여보세요? 나 바로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여보, 웬 스타일러가 집으로 왔는데 이거 뭐야? 스타일러 시켰어? 그런 말 없었잖아. 응? 스타일러가 왜 거기... 아, 맞다. 주소를 그냥 우리 집으로 써버렸네. 동생 주려고 산 거거든. 요즘 그게 인기라면서 쓰면 되게 편하다고 해서 이사한 김에 하나 사준 거거든. 아저씨한테 배송비 더 얹어줄 테니까 양평집으로 가달라고 해. 스타일러를 샀다고? 그거 꽤 가격이 나갈 텐데. 선물을 사주고 싶으면 나랑 상의를 좀 하지 그랬어. 그래도 아버지 집인데 그렇게 가구나 가전 같은 거 드리는 건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안 그래? 집에 있는 가구를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새 가전을 드리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리고 애초에 집을 빌려줬으면 빌려준 기간 동안에 신경을 안 쓰는 게 낫지. 아버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아무튼 나 빨리 들어가 봐야 하거든. 이사한테 그렇게 전해줘. 나 끊는다. 순 자기 맘대로 하고 있네. 2시간 후 전화. 언니, 스타일러 잘 받았어요. 오빠가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바로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옷에서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언니, 이 집이 좋긴 좋은데 부족한 게 은근 많더라고요. 세탁기도 구식이라 소리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냉장고 청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사 오기 전까지 사돈 어른이 집 정리해 두셨다 해서 이런 건 당연히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아버지도 계속 거기 사셨던 게 아니라 가끔 들르는 곳이라서요. 그래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휴가 때 몇 번 거기서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거야 언니가 무디인 성격이라 그렇죠. 아무튼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마트도 멀고. 그래서 말인데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네? 돈이요? 네. 이사 온 김에 세탁기랑 냉장고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서요. 애들도 있어서 가전은 좀 위생적이고 안전한 걸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사돈어른 집 신식으로 꾸미는 거니까 사돈어른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아, 아가씨, 이미 당장 생활할 비용도 드렸고 남편도 스타일러까지 사줬으니까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 사시는 게 어때요? 아가씨가 만약 집을 구해서 거기서 오래 살 거라고 하면 선물로 사드리는 거 고려해보겠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 집이라 제가 함부로 가전을 바꾸고 그러기는 어려워서요. 그냥 그 집에 있는 걸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집까지 빌려줬으면 당연히 집에 필요한 것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좀 서운하네요. 오빠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 일부러 언니한테 말한 건데 그만큼 언니한테 의지한 건데 이렇게 바로 퇴짜 놓기 해요? 저도 회사 월급으로 생활하는 입장이라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순 없어요. 엄청 불편한 거 아니면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기 집에 얹혀 산다고 눈치 주는 거죠?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닐 줄 알았는데 역시 공짜로 집 빌려준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됐어요. 나도 치사해서 이런 부탁 다신 안 해요. 끊어요. 아가씨, 아가씨! 아, 불과 이틀 전엔 고맙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네. 냉장고고 세탁기고 그렇게 구식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단 건지. 2시간 후 전화. 예진아, 내가 방금 카톡 하나 보내있거든. 장보기 목록이니까 그대로 장 봐서 우리 집으로 보내라. 요즘 마트 택배도 되고 한다며? 이렇게 많이요? 그리고 생활비도 드렸는데 왜 장을 저보고... 고작 100만 원밖에 안 줬으면서 그것도 못 해줘. 요즘 식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100만 원으로는 한창 부족하지.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냥 보내. 얼마 하지도 않잖아. 너도 오늘 휴가라며 아들이 그러던데? 어머니, 아까 아가씨도 그렇고 번번이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거 다 들어드리기엔 어려워요. 저희도 월급 받아 생활하는 걸요. 아가씨 직장 구하기 전까지 생활비 100씩 드리는 것도
저희한텐 부담돼서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그 안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는데. 마? 그러니까 겨우 이런 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넌 네 아버지랑 다르게 왜 이렇게 애가 베풀 줄을 몰라? 네 아버지도 완전히 베푼 건 아니더라. 그래도 딸 시댁 식구가 살기로 했음 가구랑 가전이랑 다 새 걸로 바꿔주는 게 맞지. 어디서 고물덩어리를 주워와선. 아무튼 네가 지금 우리가 니네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산다고 우리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사람 그러는 거 아니다. 어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네 조카들까지 싸그리 굶어 죽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부담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됐다 됐어. 아들한테 부탁하고 말지. 이제 너한테 부탁 안 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끊자. 어머니. 모녀가 번갈아 너무하네. 남편은 틀림없이 부탁 들어줄 텐데. 이래갖고 언제 돈을 모아. 그날 저녁 집. 웬만하면 동생이랑 엄마가 한 부탁은 들어주지 그래. 들어보니까 그렇게 과한 부탁도 아니던데 꼭 그렇게 야박하게 거절해야 했어? 과한 부탁이 아니라고? 냉장고며 세탁기며 다 갈아달라고 하고 생활비도 드리는데도 장봐오라고 하는 게 과한 부탁이 아니야? 우린 돈이 땅에서 나와. 아버지 집도 빌려줬는데 이러는 건 정말 너무하잖아. 집을 네가 준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남는 집 빌려준 건데 뭘 그래. 그리고 들어보니까 가전이랑 가구가 많이 낡았다며. 애들도 있는데 그러다 고장나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정도 아니야. 산지 5년밖에 안 된 것들이야. 아가씨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새 걸걸? 그래도 따로 부탁할 정도면 동생도 엄마도 자존심 굽혀가며 말한 걸 텐데 너무하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인종머리가 없어? 내가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그렇게 다 해주고 나면 우린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고 생활을 해? 적어도 빚은 안 줬잖아. 동생 안 그래도 개인 파산 준비한다고 큰돈 못 쓰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아무튼 그런 줄 알아. 기가 막혀. 마음 써서 도와줬더니 더 도와달라고 하네. 한 달 후 전화.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내가 양평집에 아무래도 중요한 서류를 두고 온 것 같아. 그게 지금 예약할 때 필요한데 내가 무작정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혹시 너가 좀 가져와 줄 수 있어? 회사 일이니 출장 걸고 나오면 되잖아. 그럼요. 안 그래도 시댁 식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오려고 했어요. 요새 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서. 암튼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가져올게요. 아버지 서재에 있는 거 맞죠?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넣었어. 네, 알았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서류 들고 바로 미팅 장소로 갈게요. 그래, 고맙다. 1시간 후, 양평집. 그새 집 전경이 많이 달라졌네. 아빠가 키운 식물은 온데간데 없고 웬 벤치랑 쓰레기통이 이렇게 많아? 누가 보면 집주인인 줄 알겠네. 어머니, 아가씨 저 왔어요. 어머, 누구세요? 깜짝 놀랐네. 누구세요? 누구긴요. 여기 투숙객이죠. 왜 남의 숙소에 왔다 갔다 해요? 좀 불쾌하네요. 어제 뵌 사장님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투숙객이라고요? 그게 무슨... 아마 유진아. 사장님, 이상한 사람이 숙소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네요. 아는 사람이세요? 죄송합니다. 제 손님이라.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웬 투숙객이 있어요? 그리고 저 컨테이너 박스는 뭐예요? 왜 거기서 나오세요? 그게 말이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니? 여긴 시골이라 아무리 일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을 뽑는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여길 펜션처럼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어. 이게 그래도 쏠쏠하더라고. 네? 아니, 우리 아버지 집을 어머니 맘대로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차피 살라고 빌려준 집 아니냐? 그럼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엔 당연히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니? 그래서 나름 머리를 굴린 거야. 그래도 집이 이뻐서 그런가 1박에 30만 원씩 받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있지? 지금 한 달 했는데 거의 300은 넘게 벌었어.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돈이 쉽게 벌리는데 왜 그동안 남의 집 설거지나 청소를 해주고 살았는지 몰라. 아니, 애초에 저희 아버지 집인데 이걸로 돈을 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가씨는 어디 있어요? 아가씨랑 얘기해봐야겠네요. 선의로 도와준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지는 지금 애들이랑 뮤지컬 보러 갔어. 저녁 먹고 온다고 했으니 좀 있어야 올 거다. 아, 그러니까 제 아버지 집으로 돈 벌어서 뮤지컬에 식사까지 하고 온다는 말이네요? 그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네가 아도 못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돈을 벌 방법을 찾은 거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건 어디 쉬운 줄 아니? 우리도 희생해서 돈 버는 거야. 공짜로 버는 게 아니라고. 집도 매번 청소해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기가 막혀선. 아, 일단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만 처리하고 다시 얘기하죠. 저 집 들어가야 하거든요. 투숙객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손님이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 집에 왜 들어가겠다는 거야? 중요한 서류를 갖고 와야 한다고요. 아, 전 그러면 제가 그냥 들어갈게요. 여기 제 아버지 집이잖아요. 알았다. 성질머리하고는 내가 말할 테니까 손님이 괜찮다 하면 그때 들어가라. 잠시 후. 얼른 볼일만 보고 나가주세요. 저희 오랜만에 휴가 즐기러 온 거라 웬만하면 방해 안 받았으면 해서요. 아, 네. 서류만 갖고 갈게요. 가구, 가전 바꿔달란 이유가 다 있었네. 처음부터 이럴 목적이었던 거야. 아주 구조를 다 바꿔놨네. 근데 저기요. 여기 어디서 예약한 거예요?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인스타에서 예약했어요. 사장님 따님분이 운영하시던데요. 집이 너무 이뻐서 와봤어요. 요즘 여기 예약하려고 다들 난리라니까요. 아, 그래요? 인스타 계정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2시간 후 전화. 왜? 전화했더라. 이제야 일이 끝났네. 당신도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었어? 요즘 한가한가 봐. 당신은 알고 있었어? 어머니랑 아가씨가 우리 아버지 집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내가 아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그거? 펜션으로 꾸며도 되겠다고 말은 하던데 진짜 했나 보네. 그게 왜? 그게 왜냐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거기가 어머니나 아가씨 집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가끔 쉬려고 마련한 집이야. 근데 그걸 펜션으로 허락도 없이 바꿔버렸는데 어쩜 태도가 그래? 당신이라도 알았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경고 아니지? 뭘. 어차피 남아도는 집 살라고 빌려준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빌린 사람 마음이지. 집을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로 돈까지 벌고 있는데 왜 난리야?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양평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해. 나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 알리기가 뭐가 있다고 퇴근하자마자 사람을 귀찮게 해. 그냥 나중에 얘기해. 이미 벌어진 일 따져봤자 뭐 한다고. 그럼 오지 말던가. 근데 내가 니네 식구들을 어떻게 할지는 그럼 신경 끄는 거다. 야! 이렇게 전화를 끊으면 어떡해. 1시간 후 양평집. 언니 왔어요? 일단 차라도 마실래요? 이거 손님들한테 반응 되게 좋은 티거든요. 요새는 웰컴티라고 해서 고급 숙박업소는 이런 게 필수라고 해서 따라해본 건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웰컴티? 지금 누구 집에서 웰컴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언니,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만 말고요. 이 사업이 돈 있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돈 얼마 못 받는데
이건 집만 빌려줘도 하루에 30씩 받는다니까요. 애들 키우기에도 딱 좋고요. 저도 나름 인스타 관리하고 손님 관리하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더 이상 언니한테 손 안 벌리고 돈 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애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이러는데 넌 왜 이렇게 고깝게 보는 거냐? 난 네가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누가 보면 집 팔아 넘긴 줄 알겠어. 저희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펜션으로 바꿨는데 누가 기분 좋게 넘길 수 있겠어요. 여태 말도 안 하고. 당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숨길 필요도 없는 것도 숨긴 거지. 그래요, 언니. 솔직히 피해보는 거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한테 공짜로 집 빌려주기로 한 거고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전 그러면 내가 매달 50씩 언니한테 돈 줄게요. 됐죠? 50? 이 집이 얼만 줄 알고 50을 준대? 솔직히 언니 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언닌 가만히 있는데도 한 달에 50씩 받아서 줬고 나랑 엄마는 생활비 마련해서 줬고 돈 모아서 집 구할 때까지만 모른 척 해줘요. 어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어머 깜짝아. 아니 사돈. 사돈이 여기로 어떻게. 장인어른? 당신이 아버님 불렀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까지 하냐니? 내 집 내가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나? 처지가 불쌍해서 집 빌려줬더니만 내 집으로 장사를 하고 있네. 아까 딸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이래서 공짜로 사람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나 지건 줄 알거든. 저 사돈,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사돈이 그래도 좋은 집을 사놔서 그런가 펜션으로 운영을 하니까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살려고 빌려준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 동안만 펜션으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펜션으로 운영하던 내 세컨하우스로 내버려 두던 그건 내 맘이지. 당신들 이거 영업신고도 안 하고 한 거지? 하긴 명의가 내 집인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내가 다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신고요? 정말 그럴 건 아니죠. 우리 돈 그렇게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진짜 생활비만 벌려고 그런 거라고요. 집도 훼손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신고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 아직 개인 파산 심사 진행 중이라 법적인 일에 엮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꽁으로 돈을 벌래? 국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남의 재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단 걸 말이야. 그래야 너 말고 정말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유 사돈,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 달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한 달치 예약을 다 받아놨는데 이러면 곤란하지요. 제가 받은 돈 절반 드릴게요. 어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절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집으로 돈을 버는데 왜 네가 반이나 가져가? 안 되겠다. 유진아 얼른 신고해라. 아주 도둑놈들이 따로 없다. 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당신 미쳤어? 아버님을 말려도 모자를 파네 신고를 한다고. 아버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몰래 펜션으로 만든 게 괘씸하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네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아버님이 계속 사는 집도 아니잖아요. 너무하고 말고 왜 네가 판단해? 여기 우리 아빠 집이야. 아빠가 계속 살든 안 살든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아빠 맘이라고. 정 그러면 네가 집을 사주든가. 너, 네 동생 맨날 안타까워했잖아. 우리 딸이 말 잘했네. 애초에 집주인 마음이니까 니들이 여기 살 수 있었던 거야. 그걸 감사하게 생각 못하고 감히 내 집을 니들 돈 버는 창구로 이용해? 인스타로 영업신고도 안 한 집으로 돈 벌려 했던 거 다 증거자료로 남겨뒀으니까 빼박인 거 알지? 바로 경찰서 문 여는 대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자, 이건 너 거야. 이게 뭔데? 뭐야? 지금 나한테 이혼 소리 준 거야? 네가 그랬지?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내가 너무 야박하고 매정하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족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자꾸 가족 행세하면서 돈 뜯어가려고 하니까
나도 저절로 마음이 박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예 가족연을 끊어버리려고. 아니, 보자구리가 이걸로 돈 좀 벌었다고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들이 너무한 거지. 남의 집 훼손해서 돈 벌려고 했던 것까지 싹 다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넌 그거 사인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곧 포크레인 오기로 했거든. 니네 집 다 뭉개버리기 전에 짐 싸서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언니, 농담이죠. 아무리 허락도 없이 컨테이너 집을 설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랑 애들 그리고 엄마까지 산 집인데 그렇게 부수는 건 아니죠. 내 땅에서 허락도 안 받은 쓰레기를 지었는데 당연히 지워버리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오는구만. 기사 양반, 몇 집이에요? 딱 30분 줄 테니까 그 안에 짐 챙기고 나오든가 아니면 같이 갈려 죽든가 해. 유진아, 우린 가자.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아까 투숙객한테 나가라고 했거든? 비밀번호도 바꿔놨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살 생각하지 마. 투숙객도 화 많이 난 것 같더라. 마지막 컴플레인일 테니까 직업정신 발휘해서 잘 대처해봐. 그럼 갈게. 정말 이렇게 가는 거야?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이럴 테니까 집이라도 예전처럼 빌려주면 안 될까요? 네? 사돈어른 제발요. 이러다가 저희 식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니까요. 오빠 뭐하고 있어? 좀 말려봐. 장인어른,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바로 내쫓는 건 아니잖아요. 여보, 진짜 이렇게 끝낼 거 아니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끝이야. 이제 가족도 아닌데 호의 베풀 일 없잖아. 전 그렇게 갈 데가 없으면 돈 내고 묵든가. 아버지, 한 박에 얼마로 할까요? 내가 이 집 하나하나 손 안 댄 곳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1박에 300만 원이면 묵을 수 있지. 어때? 생각 있나? 300만 원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주인인데 내 맘이지. 안 그래? 내일 형편 안 되면 얼른 네 식구들 데리고 꺼져. 이제 20분 남았네? 지금 이러고 있을 여유가 있어? 20분 뒤에 바로 포크레인 가동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오빠, 일단 짐부터 옮기자. 엄마도 일단 짐부터 옮겨. 아유, 야밤에 이게 뭐하는 짓이니? 아유, 이제 팔자 좀 피나 했더니만.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남편이랑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살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신우와 시모는 저한테 울고불고하며 매달리더라고요.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돈이 없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 당신들이 저지른 결과라고 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고요. 그 뒤로 피해보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것들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들러붙지 않게 되었으니 미래 비용까지 생각하면 괜찮게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을 한 후 남편한테 딱 한 번 연락이 왔었어요. 실은 2천만 원을 마련하려고 사채를 쓰게 됐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빚쟁이들한테 쫓겨 살 수가 없다고. 지금도 지방의 단칸방에서 자기랑 동생이랑 엄마랑 조카 2명이랑 살고 있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고.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빌더라고요. 이제 네 가족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말하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연락이 오든 생판 남이니 무시하려고요. 이혼 후 저는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양평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가끔씩 가족들이 가서 바비큐를 해먹거나 푹 쉬고 오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와서 행복한 요즘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